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이게 저는 다 읽었는데 엄청나게 길어서 이거를 제가 댓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댓글로 복붙해 놓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 질문 부분만 자기소개 부분이랑 질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딨냐. 예. 여기부터 저는 올해 한국 나이 21살 남자로 컴퓨터공학과 1학년입니다. 어린이네 어린이. 개인적으로 저 개인정보가 퍼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다가 뭔 소리지? 아무튼 계속 볼게요. 명문 유명대학은 아니고 인서울 하위 수도권 집앞 국립대 정도.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전적대 상기대였나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자퇴한 학교. 그 학교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뭐 평탄을 친다 생각은 하는데 게임공학과가 거기밖에 없어서 간 건데, 사실 제가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수시 전형이나 뭐 이런 데 유리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려면 더 높은 대학교 갈 수는 있었는데 저는 근데 게임 개발 아니면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컴공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 학교를 갔다가 이제 병특 준비하고 뭐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만둔 건데, 아무튼 그 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글은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약간 미숙함도 느껴지는 느낌이라 저 21살 때도 이랬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되게 귀여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일단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질문 핵심, C 언어 코드를 짤 때 수학적인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논리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 수학을 하는 건데,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개고생을 하면서 수학으로 논리력을 키워야 하나 그냥 프로그래밍만으로 논리력을 못 키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뭐 이산수학을 그러니까 공대생들은 이산수학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 수학을 배웠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배우죠. 공대 가면 3, 4개는 대학 수학은 기본으로 배우고, 이산 수학, 그리고 게임 수학, 뭐 그 게임 개발자는 게임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걸 배우는데, 근데 제 생각엔 수학도 끝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자가 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개발자라는 포지션이 수학자랑 크게 다른 게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이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수학이 더 주가 되는 거는 반대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제 디지털 신호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이제 그 약간 소위 이제 좀 서로 좀 한다 하는 레벨에 가면은 특히나 연구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거를 그 증명해내는 그런 공식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대학에서 이런 커리큘럼에서 이제 나오는 과제들을 보면 막 수학적으로 가상의 좌표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놓고 막 16차원 속에서 가장 가까운 좌표를 찾아라, 뭐 이런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른 학교 미국 대학에 있는 애들 과제를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용돈벌이 좀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리고 이런 그 딥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보면요, 수학적인 증명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좌표에 좌표가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 지금 뭐 불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그럼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해줘야 될 만한 음식이 무엇일까? 이런 찾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원리들이 다 수학적으로 좀 공식화해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라면은 충분히 이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일반 응용 프로그래밍 분야, 뭐 이렇게 네트워크나 인공지능,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근데 사이버 보안도 사실 암호학을 이해하려면 수학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막 완벽하게 주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비율을 일단은 흥미가 그렇게 정 안 가시면 그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하셔도 돼요. 암호학 공부할 때도 암호학에 필요한 공식들을 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하게 돼요. 그 분야에 가게 되면. 근데 대신에 수학을 놓는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발이 익숙해지시는 게 먼저고, 거기에 지금은 시간을 더 많이 쓰시되 그 개발에서 그 다음 챕터로 갈 때 수학이 필요한 분야에선 과감하게 수학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런 도식화를 쓰는 분야가 특히 연구 분야 이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사실 혼자만 너무 도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수학을 나중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코딩도 못하는 애들한테 무슨 수학이야. 일단은 코딩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코딩이 원리 같은 거를, 결국에는 코딩은 이진화된 기계어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이 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거든요. 그걸 디지털 신호를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체계에서 움직이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결국엔 수학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생각하면 사실 너무 가혹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21살의 학생한테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학에 그렇게 깊이감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은 평생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당장 수학이 그렇게 싫으면 당장은 그렇게 막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할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질문 이것도 이제 열심히 막 공부한 거 설명하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이 질문 답변 해볼게요. 컴퓨터 언어 말고 하드웨어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웹프로그래밍 공부를 학교에서 가볍게 하면서 직감적으로 웹프로그래밍 제대로 하려면 인터넷의 작동 원리 등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노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냥 하면 다 좋죠.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현업 개발자도 그렇지만 이게 학생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건 진짜 센스인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사실 지금 우리 반도체까지 봐야 되고 네트워크 선까지 다 봐야 돼요. 이렇게 랜선은 뭐 대역폭이 어떻고 뭐 무선 통신은 이번에 나온 규격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거가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좋죠.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힘 조절 안 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공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실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테크닉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제 단어 중 하나가 우선순위의 재배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지금 간장게장을 먹으려고 그 간장게장이 너무 땡겨. 그래서 식당에 갔어. 근데 갔는데 그 식당에서 간장게장이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대.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되죠. 또는 간장게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간장게장이 갑자기 안 땡겨. 이런 특수 상황이 생겼을 때 양념게장으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다른 메뉴를 먹으러 간다든지 여러가지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끌리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이제 의사결정이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의 최선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설계할 때도 그렇고 코딩할 때도 내가 이거부터 짤까 저거부터 짤까, 또는 내가 이거부터 테스트를 할까 저거부터 테스트를 할까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구조를 짤까 저런 구조를 짤까. 그럼 현재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 100년 뒤에도 잘 돌아가는 코드를 짜려고 막 100년 뒤를 예측하려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미련하거든요. 100년 뒤까지 잘 돌아가는 코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단 시스템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만든 그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다시 포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 현재 시스템에. 그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완벽하게 나왔다는 게임조차도 UI 보면 지금 해보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선안을 찾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다 공부하기는 너무 많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럼 전자공학과도 한 4년 더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분명하니 딱 필요한 부분을 센스있게 찝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인터넷 그러니까 TCP/IP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초인 여러가지 이제 아르파넷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시고 www란 뭐고 HTML이란 뭐고 HTML의 역사부터 다 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P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떤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공부할 때 되게 이런 어떤 배경들 같은 거 이렇게 부족하면 다시 보충을 계속 해줄 정도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머릿속에 역사가 대략적으로 그려져야 뭘 이해하고 뭐 하고 저시고 할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웹 프로그래밍 이제 처음 하거나 좀 잘못 가르치는 그런 학원 같은 데 가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말 막 이상하게 배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그냥 일단은 코딩부터 하자 막 이러면서 저도 배워봤거든요. 어렸을 때. 일단은 코딩부터 해서 헬로월드부터 그냥 웹페이지를 찍고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구조의 차이 같은 것도 잘 안 그려요. 특히나 뭐 이런 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구조의 차이가 막 피부에 딱 와닿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방금 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다 공부하신다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차이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있죠.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결을 해나가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균형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작동 원리 등 다 보면 당연히 좋죠. 아무튼 좋은 태도입니다. 이거 다 하세요. 그리고 3번 길어. 제가 근데 여기 어떤 카페에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가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팁노바랑 이제 뭐 본인이 했던 검은 화면에 보면은 검은 도수창 껌뻑껌뻑 하는 게 전부다 보니 더 이상 컴퓨터에 흥미지를 못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유추해 봤을 때 검은 화면에 더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검은 화면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학생 때 이걸 했다고 하니까 텍스트 기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보시면 되는데 요새 애들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잠깐 멈추고 제가 그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팁노가 오픈 카페인데 자바 기초 이제 끝나는 친구들 작품 올려놓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자바 기초인데 요런 식으로 너무 잘 만든데 팁노가 막 스토리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연출까지 요새 미쳤어 애들. 너무 잘한다. 이게 뭐야? 애니메이션 이거 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오. 이거 뭐야? 뭐야. 자바 스윙이네? 웬일이야? 미쳤어. 이게 5주 뒤에 만든 거거든요? 누구야? 담당 파트장. 태원 파트장이 진짜 열심히 했나보다. 와, 이 친구 잘하는데요? 사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건 원래 저희가 5주 안에 만들어야 될 게임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잘하네,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시작한 지 5주 뒤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스윙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와, 잘한다.
이 친구 후기에 보면은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3주 뒤에 바로 팁노바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대학교 수시 전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정시를 생각할 때쯤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첫걸음이 코딩을 여기서 처음 해봤나봐요. 와, 잘한다. 근데 와, 5주 만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본적인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예시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어떤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시작한 지 5주밖에 안 된 친구 이렇게 만드는 건 저도 좀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콘솔에서 게임을 잘 만들면은 GUI로 옮기는 거는 거기에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나 구조에다가 그림을 붙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손은 더 많이 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콘솔에서 잘 하셨으면 자바 저렇게 스윙이나 아니면 C 같은 경우는 MFC나 아니면은 뭐 C++ 베이스로 MFC로 짜도 되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으로 바로 넘어갔어도 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 같아요. 잘하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럼 좀 평범한 친구를 볼까? 저 친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사연자분이랑 좀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보통은 요 정도 요렇게 요런 작품을 만들죠. 콘솔로 게임 같은 거 만들고 나름 이런 노가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저런 화면을 왜 그리는 걸까? 이제 어떤 뭔가 이펙트를 주기 위함일까?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온라인 수강생 중에는 혜진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새 문경님도 다시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은 문경님은 원래 좀 코딩을 해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습관이 좀 잘못된 케이스만 좀 도와주면 뭐 무난히 잘할 것 같았는데, 보통 오프라인이 좀 더 잘해요. 오프라인이 좀 더까지는 아니고 더 많이 잘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도 혜진님은 애지간한 오프라인 팀원 못지않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하기 나름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못 봐서 그런데 아마 그냥 콘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준이면은 그냥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떤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GUI 프로그래밍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C를 공부했으면 MFC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 수 있는, 아까 그 친구처럼 그런 프로그래밍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시작한 지 5주 만인데 열정이 되게 넘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누군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바에서 제대로 하는 법만 알려주면 정말 열심히 재밌게 작품에도 딱 즐긴 게 느껴질 정도로 잘해온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냥 일단 MFC 해보시는 걸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동문서답이긴 한데. 그리고 4번, 프로그래밍 공부는 책보다는 인터넷 이용해서 직접 서칭하며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건 어느 사이트에서 보나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공식 사이트를 보자. 물론 이제 졸라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졸라게 어렵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 사이트를 보자. 공식 사이트랑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블로그 같은 거는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블로그들은 정보의 어떤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서 항상 긴장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검증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그 결과가 이 소스가 맞는지, 이 소스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막 구한 소스들은.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를 봐도 되는데,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 사실 싫어하고 그렇게 막 활동은 잘 안 해요. 활동하지도 않고 그냥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일은 일이고 내 뭐 취미생활이라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 좀 피곤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일 끝나고도 개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개발자 사이트가 보는 게 괜찮으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장에서의 동향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거 한글로 된 게 좀 싫다 막 이러면은 좀 저는 좀 해외 사이트 중에 저는 약간 기술 동향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테크크런치라고 요새 어떤 스타트업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해서는 XDA라고 그 해외 개발자 그런 포럼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활동은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큰 이슈 같은 건 한번 보거든요. 이게 있어요. 해외마다 그 플랫폼마다 되게 그러니까 높다고 해야 되기보다는 좀 약간 유명한 해외 유명한 그런 좀 그 서양 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자기 플랫폼에 맞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내 사이트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공부할 때. 근데 이제 저도 뭐 영어를 잘해서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전산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바로 이제 읽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잘 못 알아먹는 그 개발 용어를 쓰는 영어들은 그래도 볼만해요. 그리고 막 번역기도 많이 돌리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이러면서 찾는데 뭐 그래도 좀 해외 쪽 자료가 특히나 좀 어려운 자료일수록은 해외 쪽 자료가 많기 때문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구글링을 많이 하시면서 좀 한국 자료로만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러 자료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복붙해서 그 다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복붙해서 제가 댓글로 유튜브 영상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